오늘 뭐 할 거냐면요. 선생님 몇 쪽이냐면요. 소수나눗 나가야죠. 이거 갈색책 64쪽으로 오세요. 페이지가 여기 적혀 있어요. 여기 옆에 적혀 있는데 64쪽으로 오세요. 우리 늘 했던 대로 쌤이랑 몇 개 대표 유형 정도 같이 풀어보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풀 건데요. 일단은 여러분이 틀린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틀리는 문제들도 있고요. 틀릴만한 문제들도 있고 여러분은 특히 문장들이 약하죠. 문장으로 나와 있으면 그거 갖다가 이제 우리가 뜻씩 세워가지고 계산해야 되는데 여러분 계산 굉장히 잘해요. 저번에 되게 잘하더라고요. 계산 잘하는데 아마 문장으로 나와 있으면 반대로 나누기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조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이랑 아니면은 기본 개념이랑 아니면 서술형 같은 거를 쌤이랑 같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4쪽에서는 몇 번을 같이 할 거냐면요. 여기 4쪽에서는 5번 문제를 쌤이 적어놨어요. 보세요. 꼭 같이 한번 채워볼게요. 자, 5번에 일단 우리 제일 처음에 뭐 배웠냐면 소수 나누기 자연수밖에 지금은 안 배워요. 그러니까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까지 배우죠. 나중 가면은 우리 2학기 들어가거든요. 여기다 지울 때 소수를 소수로 나누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소수 나누기 소수까지는 배우지 않았고요. 우리 지금 두 가지 배웠어요. 뭐 배웠냐면 소수를 자연수로 나누는 거를 배웠죠. 지금 나와 있는 것들도 보면은 뭐 1.65 나누기 5 할 예정이에요. 나누기 5를 할 거고 나누기 4, 나누기 8 이런 식으로 나누기 뒤에 자연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연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나중에 2학기에 들어가면 소수 나누기 소수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자연수가 되지 않으면 얘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배웠던 거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였어요. 이 두 가지를 배웠었는데 이 두 가지 복습할 겸 우리 문제 몇 가지만 같이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5번을 같이 볼 건데 자,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소수의 나눗셈을 알아봤었죠. 제일 처음에 했던 거라서 기억이 안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했었는데요. 우리가 639 나누기 3을 하면 2를 13이에요. 안 알려줘도 우리도 계산 가능하지만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소수점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소수가 아니었는데 소수점이 이쪽으로 하나가 생겼어요. 그럼 그때 213이 어떤 변화를 받는다고 했었죠? 213이 어떤 변화를 받죠? 아무런 변화 없어요? 소수점이 생겨. 어디랑 어디 사이에 생겨야 되지? 1과 3 그치, 1과 3 사이에 생겨요. 그래서 얘도 여기 옆에서 원래 솜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우리가 굳이 안 쓰는 거거든요. 거기서 얘가 왼쪽으로 한 칸 갔으니까 우리도 왼쪽으로 한 칸을 보내서 21.3으로 계산을 했었죠. 근데 뭐 이제 여러분 나눗셈 잘해가지고 이거를 이용하진 않지만 자, 그 다음에 6.39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점이 또 어디로 가요? 한 칸 더? 앞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2랑 1 사이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얘가 6.13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우리가 알게 된 점이 뭔지 그 밑에 적어줘야 되는데 자, 일단 빈칸에다가는 제가 적어놓은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저랑 같이 하는 거는 연필로 쓰셔도 되고 볼펜으로 쓰셔도 되고 나중에 저랑 같이 했다는 증거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 채워주시고 자, 그래서 알게 된 점은 나누는 수가 같고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 100분의 1배가 되면 뒤에 뭐 들어가게? 그 목도 10분의 1. 그쵸. 그 목도 10분의 1배, 100분의 1배가 된다 라고 적어줄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다시 적으시면 돼요. 나누는 수가 같고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 100분의 1배가 되면 그 이후에 그 목도 10분의 1배, 100분의 1배가 된다. 그 목도 10분의 1배, 100분의 1배가 된다. 그 이후부터만 쓸게요. 이렇게만 적어주면 돼요. 그거 안 써도 되긴 한데 목도 10분의 1배, 100분의 1배가 된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배웠다가 이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8번을 볼 건데요. 지금 8번이 계산할 때 어떤 계산 방법을 썼냐면 여러 가지 있죠. 우리 이렇게 자연수를 나눈 거를 통해서 수호점 이동하는 것도 방법이었고 그리고 분수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 8번 문제가 원하는 건 분수로 바꿔주기를 원하고 있어서 얘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줘 봅시다. 자, 그러면 분수로 바꿔야 되는데 90.4를 분수로 바꿔야 돼요. 일단 90.4를 분수로 바꾸면 몇 분의 몇으로 표현할 수 있죠? 10분의 900. 그때 10분의 904죠. 그래서 얘를 10분의 904로 먼저 바꿔요. 그 다음에 나누기 4를 붙이고 나서 봤더니 이거 우리 1단원에서 했던
분수에 나눴을 때가 똑같아졌죠. 그래서 나누기를 하는데 904는 4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10분의 마치 우리가 곱하기일 때도 분자에다 곱하기를 했던 것처럼 904를 4로 나눌 거예요. 자, 904를 4로 나누면 얼마가 될까요? 226. 226이 나오게 돼요. 잘하는데요, 역시.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근데 얘는 처음에 제시를 할 때 분수가 아니라 소수로 줬죠, 문제를. 그래서 우리가 소수로 돌려줘야 돼요. 그럼 이 친구를 소수로 돌려주면 몇 점 몇? 22.6. 22.6으로 답을 완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분수로 주면요, 분수로 놔두시면 돼요. 근데 소수로 주면 다시 소수로 돌려주는 작업도 꼭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쭉 과정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분수를 이용을 했어요. 자, 다음 장에서는 어디로 가냐면요. 다음 장에 67쪽에 있는 23번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을 비커에 나눠 담는다고 해요. 자, 물이니까 파는 줘야겠다. 물이 이만큼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비커 5개에 나눠 담는다고 했으니까 뭐 비커가 5개 있었겠죠? 근데 얘가 다 똑같이 나눠 담을 거기 때문에 이 물을 정확히 5등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워야 하는 식은 사실 캐치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분명히 자연수로 나누는 것만 나온다고 했다. 그럼 당연히 5가 뒤로 가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이 1.65L였는데 그걸 정확히 5군데에 나누어 담아야 하기 때문에 얘를 5등분, 즉 나누기 5를 해주어야 하겠죠. 그럼 1.65 나누기 5를 해주면 되는데 이거 바로 계산 가능한가? 이거 0.33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단위는요? 리터 아니에요? 리터가 들어가야 돼요. 오, 좋아요. 정확해. 그래서 우리가 물의 양이었기 때문에 단위는 리터로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에다가는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것만 적으시면 되고요. 답에다가는 리터를 적어주세요. 소수 정말 잘하는데요? 금방 끝낼 수 있겠다고. 빠르게 기하기로도 나갈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요. 이제 70쪽으로 오시면 돼요. 70쪽으로 와서 70쪽에서는 저랑 3번을 같이 할 거예요. 자, 9점에 나누기 8인데 얘가 제시를 했죠. 분수에 나눴으면 바꿔서 해 라고 줬어요. 사실 우리 그냥 나눌 수 있는데, 그지? 그냥 나눌 수 있는데 분수를 바꿔달라고 하니까 뭐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9.1을 먼저 분수로 바꿔줘야 되겠다. 9.1을 분수로 바꾸면 10분의 92가 되죠. 그래서 얘를 10분의 92로 먼저 바꿔줍니다. 자, 근데 우리 왼쪽에서 분수를 했었는데 저거랑 다른 점은 뭐냐면 92는 8로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죠? 그럼 우리 이거 나누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했었죠? 곱하기 8분의 1 말고 곱하기 8분의 1 말고 소수를 유지를 해야 돼서 분모에 있는 10을 막 약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8로 못 나누는 상황에서 어떤 변화를 줘야 나누기가 가능할까요? 맞아. 0을 하나를 붙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나누기가 가능하게 하려고 0을 붙였었거든요. 자, 그럼 일단 붙여볼게요. 자, 그럼 만약에 100분의 920이 됐다고 해볼게요. 920은 8로 나눌 수 있나요? 네. 나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00분의 920으로 0을 둘 다 붙여서 8로 나누어 줄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920을 8로 나누어 줘야 되기 때문에 115. 오! 엄청 빠른데요? 920 나누기 8을 해야 해서 조금 옆으로 삐져나가야 돼요. 100분의 115가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소수로 바꿔줘야 되겠죠. 다시 소수로 돌리면 1.15가 나오죠?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희경이로 시작해서 준이가 계산을 하고 마무리를 순이가 완벽한데요?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10번에서는 설명할 요소가 있어서 71번의 계산은 여러분이 굉장히 잘해요. 딱 보자마자 여러분은 3.04라고 바로 나오겠지만 근데 여기서 설명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은 좀 괜찮은데요. 나중에 문제에서 이제 뭐 수인이랑 희경이는 저랑 다른 평가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기억을 할지도 몰라요. 자, 우리 몇 배냐고 물어보는 거를 지금 제가 여러 번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몇 배라고 나오는 것을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럼 얘는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실은 큰 수가 작은 수의 몇 배야? 라고 물어보는 거는 결국은 작은 수한테 얼마를 곱해줘야 큰 수가 될 수
수 있어. 근데 얘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모를 구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알고 있죠? 곱하기를 하기 전으로 돌릴 때는 반대로 나누기를 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그럼 몇 배인지를 구하기 위해서 이 네모를 구하려면 큰 수 나누기 작은 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원리를 알고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앞으로도 여러분은 몇 배야?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다른 평가 때도 이거 틀리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큰 수 나누기 작은 수를 해달라는 거니까 9.12를 3으로 나눠달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 계산을 굉장히 잘하시는 걸 제가 아니까 그럼 바로 써버릴게요. 3.04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3, 3은 거 3, 4, 12이기 때문에 중간에 0 넣는 것만 조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디서 이거 가운데 0 들어가야 돼. 이거 3.4라고 안 쓰고 3.04라고 쓰는 거. 가운데 0 들어가야 되는데 가끔 무의식으로 나오는 거 알죠? 실수는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수는 항상 무의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다음은 72쪽으로 넘어가세요. 근데 꼭 이런 계산 문제 하면은 뭐 도형이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18번 문제를 보면 도형이 꼭 나와요. 자, 그럼 우리가 도형이 나오면 사실은 대부분 나오는 거는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을 굉장히 좋아해요. 수학 문제는 직사각형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그래 많이 봤던 건데 숫자가 조금 달라졌네? 뭐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직사각형의 넓이랑 가로를 알아요. 그럼 세로의 길이를 구해주려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넓이 나누기 가로. 그치, 우리는 넓이를 가로의 길이로 나누어 주어야 세로가 될 수 있죠. 이것도 같은 원리예요. 아까 예춘이랑 마찬가지인데 얘도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야 넓이가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럼 우리 세로를 구하려면 넓이를 가로로 나누어 주어야 된다가 이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요거를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우리는 23 나누기 5를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지금 분수도 해봤고 자연수도 해봤으니까 이거 세로로 한번 할게요. 자, 23을 5로 나눠야 돼요. 5가 몇 번 들어가죠? 4번. 4번 들어가요. 그래서 5, 4, 20을 하고 근데 이거 3이어서 더 못 나누는데? 그래서 0을 추가로 붙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23점을 만들고 0을 추가를 해요. 이렇게 내려가지고 자, 더 30으로 만들었으니까 5가 몇 번 들어가? 6번. 지금 제가 하지 않은 것은? 점 찍어주는 거예요. 소수점 찍어주는 맞아, 일로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점이 올라가서 여기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얘는 세로의 길이가 4.6m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4.6m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단위 꼭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은 우리 생각보다 어린 셈에서 빈칸 문제를 주게 되면 빈칸에 뭘 넣어야 되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 문제에서 혼란이 많이 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어린 문제가 있는데 어림이라는 것은 얘가 27.36 나누기 9를 하면 물론 얘는 좀 나누기가 좀 괜찮네요. 좀 괜찮은 숫자가 나오긴 했지만 저 까다로운 소수의 나눗셈이 나오게 되면 나누기가 좀 번거로울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추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어림을 해요. 근데 27.36이랑 가까운 숫자는 27이라는 자연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27 나누기 9로 어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빈칸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27 나누기 9로 어림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3이요. 3이죠. 그래서 얘는 약 3 정도가 나오겠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점을 찍어줘야 되는데 점을 3과 0 사이에 찍을까요? 0과 4 사이에 찍을까요? 3과 0. 그쵸. 왜냐면 여기다 찍어버리면 이거 얼추 한 3 정도 나와 라고 말했는데 여기다 찍어버리면 32 나와버리기 때문에 절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점을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가 찍어서 3과 가까운 숫자로 만들어 주어야 돼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그럼 이 친구는 어림을 할 때 이 친구를 어떤 걸로? 35요. 35보다 좀 더, 36이 더 좋아요. 왜냐면 36은 6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36으로 어림을 해서요. 36 나누기 6으로 만들어보면 이건 약 얼마가 나온다는 걸 알죠? 6이요. 약 6 정도 나온다는 걸 알아요. 그럼 얘도 점을 어디다가 찍어요? 5와 9 사이. 그치, 5랑 9 사이에 찍어야 되죠. 왜냐면 여기다 찍으면 얼추 한 6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도 점을 5와 9 사이에다가 찍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문제 풀었던 것 중에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한 번 더 듣고 싶다는 문제가 있다면? 저그 18번 있잖아요. 어디 있지, 18번? 네, 이거? 저 위에 저가 혼자 보였을 때는 4.0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 여기서 0이 하나가 추가가 됐나 보구나. 네. 근데 저 어디서 실수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인식 있어요? 하나 거 있어요? 하나 더 앞에 있나? 이거 세로로 한번 다시 해볼까요? 20 떠나는 게 5를 하게 된다면? 여기서 0을 그냥 주어야겠다. 아, 그랬나 보다. 여기는 0 바로 우리가 30이기 때문에 그냥 써줘야 돼요. 0을 계속 하나 더 추가해줘야 아래에다 추가하면서 위에 같이 넣어줘요. 자, 그래서 학생이 숙제 검사를 하면서 틀린 게 있다면 여러분께 가서 1대1로 이렇게 피드백을 해드릴 거고요. 아, 지금 몇 쪽부터 몇 쪽을 풀 거냐면요.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빨리빨리 문제 다 풀고 이따 가서 서술형 하는 거 있죠? 우리 희경이가 수인이 해봤던 그 서술형까지 하면 소수가 끝날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비와 비를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64부터 67까지 그리고 여기는 패스하실 거예요. 68, 69는 패스 그리고 70부터 73 이렇게 총 4장인데요. 그래서 계산 실수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죠? 꼼꼼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충전기가 없으면 지금까지 꺼져가지고 쓰느라 팔 빠지는 줄 알았어요? 해볼게요. 자, 우리 간격인데 일단 우리 또 매번 단원 나갈 때마다 친구가 들어오네. 1단원 할 때는 수인이밖에 없었는데 2단원 할 때 우리 희경이가 들어오고 3단원 할 때 우리 준이가 왔어요. 4단원 할 때도 누구 올려나? 모르겠네. 자, 우리가 이 교재는 여기 마지막에 독해력 파트로 해서 우리가 한 단원당 그래도 문제 2개씩은 서술형 연습을 하자라는 느낌이고요. 자, 그래서 준이 여기 보면 되는데 이제 아마 다른 교재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은 1, 2, 3 있어요. 그 교재 보면 돼요. 1, 2, 3이 있죠. 회색 동그라미로. 네. 근데 그 옆에 있는 문제에서 1, 2, 3이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 3단계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서술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제가 저기 적어드려요. 그래서 준이는 이따가 여기 문제를 풀 때 숫자가 달라졌으니까 달라진 숫자로 이제 똑같이 쓰면 돼요. 서술형으로. 해보면 답이 올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 문제에서 자, 가로가 15.3m인 텃밭에 토마토 모종 7개를 같은 영역으로 심는데요. 거기 7개 심어져 있죠. 자, 그래서 모종 사이의 간격을 몇 미터를 해야 하는가라고 했어요. 자, 그럼 그 밑에 쭉 따라가 보면 구하려는 것을 찾아 밑줄을 그어버려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밑줄을 그어야 되죠? 모종 사이의 간격. 정확해요. 모종 사이의 간격. 이 7글자에다가 밑줄 그어주시면 돼요. 모종 사이의 간격. 자, 그래서 제가 방법을 밑에 말해주고 있는데요. 1단계, 나누는 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요. 두 번째, 그 심을 모종이 7개죠. 그 7개와 간격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나누기를 이용을 해서 간격을 구해줄 겁니다. 자, 그럼 1단계, 모종 사이의 간격이 몇 미터인지 구하려면 텃밭의 가로의 길이를 모종의 개수로 나눠야 돼요? 간격의 개수로 나눠요? 그쵸? 간격수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간격수를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따가 이거 써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1번에다가 쓰게 되는 것은 그 문제만 이제 단어를 조금 바꿔가지고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모종 사이의 간격을 나무 사이의 간격을 몇 미터인지 구할 건데 가로의 길이를 간격수로 나눈다고 준이가 말해줬죠. 그래서 우리가 모종 사이의 간격은 이렇게 쓸 거예요. 이따 여러분이 쓰실 겁니다. 이거 미리 쓰지 마시고. 그래서 텃밭의 가로의 길이를 얘를 간격수로 나누어 줘야 하죠. 이제 이 정도로 적어주면 되는데 아마 지금 문제는 텃밭이지만 텃밭과 모종이지만 아마 옆에 있는 건 텃밭도 아니고 모종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 잘 선택해서 보면 텃밭 문제가 아니라 텃밭 쓰시면 안 돼요. 이따가 단어 잘 바꿔가지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모종과 텃밭이 다른 걸로 바뀔 거예요. 자,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럼 2단계. 그럼 모종의 개수를 이용을 해서 모종 사이의 간격이 몇 군데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모종의 개수에 따라 간격의 개수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어떤 규칙이 있지? 빼기 1하면 맞아, 빼기 1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종을 원래 나무라고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어떤 거 2개를 이렇게 심었어요. 근데 우리가 2개를 심게 되면 간격이 1개가 생기죠. 그리고 여기다가 1개를 추가로 심어서 3개를 심어야 간격이 2개가 돼요.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심는 것보다 간격이 1개가 더 적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거기 식에다가는 뭐라고 쓸 거냐면 모종 사이의 간격을 구하기 위해서 그 식에다가는 이거만 안 적어도 제가 파란색으로 적어드릴게요. 근데 이따가 여러분 서술형에다 쓰실 때는 모종 사이의 간격은 모종 개수에서 1개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모종 개수에서 1개를 빼면 간격의 개수가 나온다라는 거를 적어준 다음에 식을 적어주게 될 텐데요. 여러분이 거기 식, 여기 2번에 있는 식에다가 적어야 하는 건 제가 파란색으로 적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기 위해서 모종의 개수가 지금 7개라고 문제에 나와 있죠? 그 식에다가는 7 빼기 1을 적어주시면 돼요. 모종 개수가 7개인데 거기서 1개 빼야 되니까 6개. 간격은 6개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 식은 저 파란색만 적으시면 돼요. 더 짧죠? 이렇게 답이 6개라고 하면 되고, 그럼 3번에 모종 사이의 간격을 이제 구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번에서 모종 사이의 간격은 가로의 길이를 간격수로 나누기로 했었죠. 그래서 3번에서는 따라서 나눗셈을 이제 해줄 거예요. 자, 그럼 텃밭의 가로의 길이는 15.3m라고 문제에 나와 있었고요. 15.3으로 나눠야 되네요. 그럼 간격수로 나누는데 6개라고 2번에서 구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5.3을 6으로 나누어 줘야 해요. 자, 요건 옆에다가 할게요. 15.3을 6으로 나누어 보자. 자, 15에 6이 몇 번? 2번. 2번, 6이 12. 그리고 요거를 빼면 되고요. 얘도 내려와요.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래서 5번 들어가서 인데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0을 붙여서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 내리면 30이 됐어요. 30에 6이 5번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좀 길게 나오네. 그래서 2.55가 나왔으니까 2.55 미터 간격이니까 미터까지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 다 빈칸에다가는 괄호 안에다가는 2.55m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문장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거 지워드릴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옆에 있는 문제 2문제를 지금 해결을 해볼 건데요. 저처럼 이렇게 세 문장을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이 아픈 거는 저도 알지만 저도 아팠으니까 여러분도 아프시죠. 한번 2개 해볼게요. 옆에 쌍둥이 유형 1-1과 1-2번 2개를 한번 해볼게요. 가위 조금 좁기는 한데 글씨는 조그맣게 써서 서술형 한번 해봅시다. 바뀌는데 여기가 바뀌겠죠? 간격수도 바뀌고 이거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적어놓은 것들은 아마 바뀔 거예요. 문제가 바뀌었으니까. 지금 연필이어서 글씨가 예쁘게 안 쓰죠. 그런 게? 수인이 원래 샤프 쓰잖아. 학교 필통이 있어가지고. 저 옆에밖에 없네. 샤프가 없다.
1-1, 1-2 둘 다. 다른 동 문제를 해주세요. 지금 다리가 아파요. 지금 아파? 저는 앞으로 쭉 빼도 돼요. 괜찮아요. 플러스. 오. 제가 답을 부르지는 않고요. 맞았는지 체크를 제가 하러 갈게요. 정확한데요? 잘했어요. 아니요. 글씨가 밑에 건 좋은데 얘 거가 보면 안 돼? 찾았다. 여기 16이 들어가서 20에서 16을 빼면 20에서 6, 19가 됐어요. 그럼 60번은 8이 몇 번? 8번. 8번. 그래서 여기가 8이 돼야 돼. 64. 그리고 6을 내리면 56. 56에는 8이 몇 번? 7번. 이걸로 붙여주시면 돼요. 여기만. 학교에서는 몇 개 써야 돼? 샤프였는데 어제 샤프를 집에 가져가지고 우연히 없는 거구나. 자, 이거 조금 이따가 볼게요. 우리 어차피 이거 설명하고 이거 서술형 다 끝나는 대로 집에 갈 거기 때문에 와. 자, 지금 앉아있어도 돼. 선생님 다 예쁘잖아. 학교에서 엘리베이터 탈 수 있어요. 그건 좋아요? 아이 정말 잠시만요. 자, 우리 독해를 2번까지 하고 갈 겁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멜론 문제. 근데 내가 풀어주는 건 그림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것도 다 그림이 오네요. 좁아가지고 그림 안 줬나 봐요. 자, 우리 독해력 유형 2를 보면 자, 지금 한 상자에 멜론이 2개씩 들어있어요. 근데 네 상자를 다 합친 무게를 알려줬어요. 한꺼번에 무게를 쟀나 봐요. 그랬더니 18.4kg이었다. 그러면
멜론의 무게의 평균을 구해보세요 라고 나와있고 상자 무게는 일단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구하려는 것을 찾아 밑줄을 그어야 하는데 어디다 그어야 될까요? 멜론의 무게의 평균을 구해보세요. 그 정확하게 멜론의 무게의 평균에다가 밑줄을 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멜론이 평균적으로 하나에 얼마나 무게가 되는가를 우리가 찾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1단계 멜론의 전체 개수 8개인데 선생님? 맞아, 8개긴 한데요. 멜론의 전체 개수를 구할 거고요. 그리고 2단계 평균을 어떻게 구했는지 복습을 할 거예요. 평균 언제 배울게? 평균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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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학기? 2학기? 6단어. 맞아요.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평균과 가능성 해가지고 뭐뭐 읽었다 해서 뭐 고양이가 하늘을 날 가능성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우리가 평균 구하는 거를 복습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3단계 멜론의 무게의 평균을 그래서 그 방법으로 구해줄 겁니다. 자, 그럼 1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멜론이 모두 몇 개냐고 물어봤는데 문제에 있는 걸 서술형으로 문장으로 쓰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누가 봐도 8개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장으로 쓰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한 상자에 멜론이 2개씩 4상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멜론이 2개씩 4상자이므로 굳이 씩을 세운다면 2개씩 4상자니까 2 곱하기 4를 했겠죠? 그래서 2 곱하기 4를 해서 8개이다 이렇게 적을 거예요. 이거 진짜 조심해줘.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에다가 8개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멜론은 모두 8개. 자,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어떻게 구했었냐면 평균을 구하려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근데 얘는 멜론이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멜론을 전부 다 더해요. 무게를 전부 다 더해서 그게 멜론의 개수가 8개니까 개수로 나누어 주겠죠. 그래서 여기 빈칸은 당연히 나누기가 들어갑니다. 나눌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멜론의 무게의 평균을 구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10을 적었으니까 여기다가는 숫자만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멜론 전체의 무게는 18.4kg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었어요. 이것도 따라서는 적어야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따라서 멜론 전체의 무게가 18.4kg이었는데 그거를 멜론의 개수인 8개로 나누어 주어야 평균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거 나누면 얼마게? 2.3. 오, 2.4 맞아요. 2.4.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2.3kg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쌍둥이형 2-1, 2-2 확인을 받으면 바로 집에 갈게요. 개인적입니다. 근데 이게 숙제 아니고 나누기. 저기 나누기 들어가요. 1번에는 어디 있어요? 기호가 들어가요. 1번이요? 2번? 4 곱하기 4 하는데 뭐예요? 3번씩 3상자이므로 3 곱하기 4?